한서연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두 딸을 키우며 가정을 지키고 남편 강민호와 함께 꾸려온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엄마, 나 이거 했어. 둘째 지연이 숙제한 노트를 들고 뛰어오자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딸을 안아주었다. 우리 지연이 진짜 똑똑하네. 엄마가 보니까 글씨도 예쁘게 썼네. 지연은 엄마의 칭찬에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큰딸 윤지는 어깨를 으쓱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도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는데. 그래, 우리 윤지 무슨 칭찬 받았어? 영어 수행 평가에서 최고 점수 받았어. 선생님이 발음이 좋대. 서연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우리 윤지는 정말 다재다능하네. 엄마 딸들 어쩜 이렇게 잘하니? 아이들은 엄마의 칭찬에 기분이 좋은 듯 서로를 보며 웃었고 서연은 그런 딸들을 보며 흐뭇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두 딸의 웃음이었다. 그때 남편 강민호가 퇴근해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빠 왔다. 지연이 가장 먼저 달려가 아빠를 안았고 윤지도 뒤따라가며 인사를 건넸다. 아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민호는 피곤한 듯 어깨를 한 번 돌리며 헛기침을 했다. 뭐, 늘 그렇지. 바빴어. 서연은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다가가 넥타이를 받아들었다. 여보, 씻고 와. 저녁 차려놨어. 아, 그래. 고마워. 서연은 남편이 피곤하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을 먼저 식탁으로 불렀고 금방 씻고 나온 민호도 함께 자리에 앉았다. 식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서연은 늘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신경 써서 준비했고 두 딸이 먹기 좋은 반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빠, 엄마가 오늘 갈비찜 했어요. 지연이 신나서 말하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맛있겠네. 하지만 젓가락을 들던 그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왜? 입맛 없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 민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았어.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은 원래 회사 이야기를 집에서 잘 하지 않는 편이었다. 일이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요즘 따라 유독 피곤해 보이는 남편이 걱정되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는데 건강 생각도 좀 해야지. 응, 알겠어. 대답은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바쁜 거겠지. 회사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남편의 시선은 은근히 스마트폰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늦은 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에 서연은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다. 벌써 몇 번째인가. 남편 강민호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민호는 조용히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기다리다가 깼어. 민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힐끗 쳐다봤다. 아, 미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했어. 응,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요즘 신사업 때문에 신경 쓸 게 많거든. 서연은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그의 말투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물론 사업이 바쁘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전에는 늦어질 때마다 전화도 해주고
어떤 일 때문에 늦는지 대화도 나누곤 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이유를 묻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녁은 먹었어? 응, 간단히 먹었어. 피곤하니까 씻고 잘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도 숟가락을 들고 아빠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응,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렇지. 맨날 늦게 오니까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지연이 투정을 부리자 민호는 당황한 듯 웃었다. 미안, 우리 지연이. 조금만 더 바쁘고 나면 아빠가 꼭 시간 낼게. 진짜. 그럼 약속할게. 그러면서 민호는 스마트폰을 슬쩍 확인했다. 서연은 그 작은 행동이 눈에 들어왔다. 요즘 들어 남편은 틈만 나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여보,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서연이 태연한 척 물었지만 민호는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냥 직원들이랑.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연락이 계속 와서. 퇴근했는데도 일이라는 게 꼭 정해진 시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예전 같았으면 서연도 그러려니 했겠지만 요즘 남편의 행동은 사소한 것까지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럼 당신 요즘 주말에도 바쁜 거야? 응. 지난주에도 집에서 거의 못 봤잖아. 이번 주말엔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면 안 돼.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출장이라도 가. 출장은 아니고 그냥 일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한 기분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남편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농담을 건네지도 않았고 아이들과 장난치는 모습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대화도 피하는 듯했다. 마치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틈을 타 소파에 놓인 그의 스마트폰을 힐끗 보았다.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화면을 켜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연은 숨을 삼키며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런데 곧바로 메시지가 삭제되었다. 뭐야? 순간적인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분명히 봤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건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서연은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어. 서연은 식탁에 앉아 남편의 말을 되새겼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뭐라고? 남편 강민호는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말만큼은 단호했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서연은 황급히 웃으며 물컵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민호는 뜸을 들였다. 그냥 힘들어. 서연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뭐가 힘든데? 회사 일. 아니면 우리 관계. 다 힘들어. 민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선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여보, 나한테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이유든 들어봐야지. 그냥 지쳤어.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 관계, 이게 우리가 쌓아온 결혼 생활이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당신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늦게 들어오고
가족보다 일에만 집중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이혼하자는 게 이유가 뭐야? 그게 다야? 민호는 애써 피곤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꼭 이유가 있어야 해. 그냥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서연은 차가운 감정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없다고. 당신 나랑 15년을 살았어.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게 얼만데. 갑자기 이런 말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미안해. 하지만 난 결정했어. 민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서연은 그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 혹시 다른 여자 있어? 순간 민호의 표정이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대체 왜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정이 싫어졌어. 애들이 부담스러워.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쉬고 싶다고.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발 좀 이해해 줘, 서연아. 이해.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 나한테 이혼을 하자면서도 제대로 된 이유 하나 말하지 못하고 있어. 그냥 힘들어서, 그냥 지쳐서, 그런 말로 15년 결혼 생활을 끝내자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다. 하지만 민호는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우리 서로한테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가 됐어. 그 한마디에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의미가 없어졌다고.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우리 가족한테 이런 말 할 자격 있냐고. 서연아, 제발. 나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를 할 거면 적어도 그럴 만한 이유라도 돼. 당신이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나 하지. 그런데 지금 하는 말들은 변명도 안 돼. 서연은 민호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연의 분노를 감내하고 있었다. 말해봐. 당신 진짜 다른 여자 없다고 맹세할 수 있어.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다. 이 남자 무언가 숨기고 있다. 서연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혼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았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혼을 요구할 리가 없었다. 무언가가 있다. 핸드폰을 들었다. 검색창에 배우자 이혼 요구 이유라고 쳐봤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단순한 의심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확실한 걸 잡아야 한다. 다음 날 서연은 남편이 출근한 후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남편의 회사. 남편의 회사는 그녀에게도 익숙한 곳이었다. 직원들 간식도 챙겨주고 남편 생일 때는 직접 케이크를 들고 방문했던 곳.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다. 회사 로비에서 서연을 본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다. 사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잘 지내셨죠? 그럼요. 사장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기다리시겠어요? 아니에요. 김정민 비서님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김 비서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안내해 준 사무실로 들어가니 김정민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았다. 김정민이 서연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혹시 뭐 여쭤볼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민호 씨, 요즘 어때요? 네. 김정민이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요? 비서는 순간 말을 멈추고 서연을 쳐다봤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요즘 남편이 이상해요.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질 않나. 이유도 제대로 말 안 하고. 근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민 씨는 남편이랑 제일 가까이에서 일하잖아요. 혹시 뭔가 수상한 점 못 느꼈어요? 김정민은 살짝 입술을 깨물더니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상하다고요? 어떤 점에서요? 사장님이 요즘 일정이 좀 불규칙해졌어요. 원래 어떤 일이든 저한테 스케줄을 먼저 조율하는데 요즘은 갑자기 혼자만의 일정이 많아졌어요. 출장이랍시고 며칠 동안 회사에도 안 나오고 가끔은 출근했다가 바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출장이라면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그게 이상하게도 출장 장소를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전엔 미팅이면 미팅, 출장이라도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다 공유했는데 요즘은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하고 그냥 나가세요. 서연은 손을 꼭 쥐었다. 혹시 호텔 같은데 예약한 적 있어요? 김정민은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번 달부터 지방 호텔 예약을 몇 번 하셨어요. 원래 출장이시면 보통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는데 이번엔 본인 개인 카드로 결제하셨고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호텔이 어디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정민은 살짝 망설였지만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제가 정확한 호텔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약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조용히 찾아볼게요. 정민 씨, 부탁할게요. 제발. 김정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걸 이제야 확실히 느꼈다. 서연은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화면 속에 적힌 번호는 며칠 전부터 그녀가 고민 끝에 저장해둔 곳, 흥신소였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남편 강민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김정민 비서의 말, 수상한 일정, 비밀스러운 출장, 그리고 호텔 예약. 그가 단순히 일로 호텔을 드나들었다면 굳이 개인 카드로 결제할 이유가 없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화면을 눌렀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남편을 미행하고 싶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서연은 흥신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마주한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긴장한 표정의 서연을 보며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며칠간 미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의 자료를 정리했는데 그는 천천히 USB를 서연 쪽으로 밀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서연은 차마 손을 뻗을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 다가오니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정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었다. 남자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덧붙였다. 사진과 영상도 함께 있습니다. 호텔 출입, 그리고 상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까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그 여자에 대한 정보도 나왔나요? 네. 상대 여성, 장미연. 30대 초반, 현재 별다른 직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몇 건의 사기 전력이 있더군요. 사기 전력이요? 서연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는 말인가. 간단히 말하면 유부남들을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현재 이쪽에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남자는 말끝을 흐렸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얼마죠? 네. 조사 비용. 추가 비용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모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는 거겠죠.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USB는 제 남편이 절대 알지 못하게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조금만 더 조사해 주세요. 저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 남편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집에 돌아온 서연은 손에 쥔 USB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작은 물건을 보며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확인해야 한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열었다. 호텔 로비. 강민호가 여자를 데리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애써 부정했던 현실이 눈앞에서 분명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두 번째 사진. 호텔 주차장에서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강민호. 둘은 자연스럽게 몸을 밀착한 채 웃고 있었다.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손이 떨리는 걸 애써 참으며 영상을 열었다. 고화질 CCTV 화면 속 두 사람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강민호는 문을 열어주며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는 그에게 달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오랜 시간 자신을 향해 지어 보이던 미소였다. 그 미소가 이제 다른 여자에게 향하고 있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터져 나오는 울음은 참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배신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모든 것이 선명해진 순간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흥신소 사무실 문을 열었다. 며칠 전과 같은 곳이지만 이번에는 들어서는 발걸음이 더 무거웠다. 그녀를 맞이한 흥신소 직원은 이미 준비된 자료를 손에 들고 있었다. 사모님, 예상하신 대로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말해주세요. 남자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상대 여성, 장미연. 나이는 32. 학력은 대학 중퇴, 별다른 직업 없이 주로 남자들에게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죠? 장미연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부남들과 엮인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재산을 빼앗긴 후에야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됐죠. 서연은 서류 속 사진을 보았다. 장미연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 경찰 기록, 그리고 몇 년 전 신문에 작게 실린 기사. 유부남 상대로 금품 갈취한 30대 여성, 법정에서 실형 선고. 이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최근 몇 년간은 더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된 적도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간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정황상 강민호 사장님도 그녀에게 걸려든 것 같습니다. 서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럼 제 남편이 처음부터 목표였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는 모니터 화면을 돌려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이 여자가 사장님을 처음 만난 시점을 조사해 봤는데요. 1년 전쯤 사장님이 주최한 비즈니스 행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지만 몇 달 후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갔습니다. 서연은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점점 사장님의 일정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출장이라며 회사에도 안 나오는 날들이 많아졌고 호텔 예약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연은 손을 꼭 쥐었다. 자기가 선택해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접근해서 계획적으로 남편을 자기 소나기에 넣었다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사장님도 순진하게 당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남자는 다시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사장님, 이미 그녀한테 꽤 많은 돈을 건넨 정황이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돈이요? 네. 사장님 명의로 된 계좌를 추적해봤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억 단위의 현금이
인출되어 사라졌습니다.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장미연이 쓰는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돈까지 건넸다. 남편이 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사장님은 장미연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던 겁니다. 물론 바람을 피운 건 명백한 잘못이지만 장미연의 수법을 보면 사장님도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서 그녀의 타깃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을 배신한 것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네, 사모님과의 이혼도 장미연의 계획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남편이 돈을 다 바치고 결국 가족까지 버리도록 유도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장미연과 함께 새 출발할 거라는 환상을 심어준 거겠죠. 그러면서 재산을 정리하고 사업 자금까지 손대도록 만든 겁니다. 이런 경우 상대 여자는 결국 돈을 최대한 빼앗고 나면 남자를 버리고 떠나죠. 서연은 손을 가슴 위로 올리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제 남편은, 그녀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제 남편은 그 여자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날 속이고 애들까지 버리려고 했어요. 남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USB를 손에 꼭 쥐었다. 이제 끝까지 가야죠. 서연은 깊은 밤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USB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해. 남편 강민호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배신한 것도 모자라 불륜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숨기려 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을 허비하지 않기로 했다. 차가운 머리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의 변호사는 그녀가 가져온 서류를 훑어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상대 여성의 사기 전력까지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요. 남편이 절대 불륜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다. 영상이 재생되자 호텔 로비를 나서는 강민호와 장미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변호사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건 그는 화면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남편분의 자금 흐름입니다.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부분도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장미연한테 넘어간 돈만 억 단위예요. 남편이 바람난 것도 화가 나지만 우리 가정의 재산을 저 여자한테 퍼주고 있다는 게 더 용납이 안 돼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로 확실히 인정되도록 해야죠.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사모님이 확보하신 증거들은 결정적입니다. 남편이 끝까지 부정할 경우 우리가 이 자료를 공개하면 법원에서도 유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남편이 모든 걸 잃도록. 변호사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다시 흥신소를 찾았다. 담당자가 그녀를 보며 자료를 건넸다. 추가 조사를 진행했는데 장미연이 이미 사장님 명의로 된 돈을 여러 군데로 빼돌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해외 계좌로 옮긴 흔적도 있더군요. 해외 계좌요? 네.
이건 경찰 쪽과 협력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모님이 원하시면 법적으로 이 부분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 남편이 가진 돈을 다 빨아먹고 떠날 생각이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사모님께서 움직이신 덕분에 우리가 먼저 알아챈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남편과 그 여자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날 저녁 서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강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다. 또 무슨 얘기야? 이혼 얘기라면 더 할 필요 없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혼 얘기야. 그런데 그냥 이혼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걸 잃고 떠나게 만드는 이혼이야. 강민호는 순간 움찔했다. 뭐, 당신 끝까지 불륜 인정 안 할 생각이었지. 하지만 난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당신이 그 여자한테 얼마를 줬는지도,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도. 그녀는 천천히 USB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이건 오해야. 오해. 서연은 비웃듯 웃었다. 호텔에 같이 들어간 게 오해야? 당신 명의로 빠져나간 돈이 오해야? 장미연이 지금까지 남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아냈어. 당신도 똑같이 당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는 전문 사기꾼이야, 강민호. 당신은 그 여자의 다음 목표일 뿐이었어. 그런데도 나랑 애들을 버리겠다고? 당신 인생을 걸고. 강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머리를 감쌌다. 그럴 리가 없어. 미연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사랑, 정말 그렇게 믿어? 서연은 냉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던졌다. 이게 뭔 줄 알아? 당신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장미연이 옮긴 해외 계좌. 그리고 그녀가 지금도 다른 남자한테 접근하고 있다는 기록이야. 당신이 떠나자마자 다음 타겟을 찾았더라. 강민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당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내가 이혼을 준비하는 건 당신이 불륜을 저질러서만이 아니야. 바보처럼 그 여자한테 모든 걸 퍼주면서 우리 가족을 버리려 했기 때문이야.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제 선택해. 나랑 이혼하고 한 푼도 못 건지고 떠날래? 아니면 나한테 무릎 꿇고 빌고 그 여자한테서 빠져나올래? 강민호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서연은 단 한순간도 그를 동정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잃었고 더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강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서연을 바라보며 안색이 창백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이 조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눈앞에 놓인 서류에는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가혹. 서연은 냉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관대한 거야. 서연아, 나도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이건 너무 잘못.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지금도 모르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당신이 그 여자한테 얼마를 줬는지, 우리 집 재산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당신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사실. 강민호는 입을 꾹 다물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강민호 씨, 사모님께서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민호 씨께서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법정 소송까지 가게 두지 않겠다는 거야? 강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송 가도 돼. 가봤자 이길 확률 없는 소송이겠지만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머리를 감쌌다.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던지고 싶을 만큼 분했지만 서연의 태도는 단단했다. 좋아. 결국 강민호는 한숨을 쉬며 펜을 들었다. 이혼해 줄게. 그 순간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며칠 후 강민호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장미연이 앉아 있었다. 이제 다 정리됐어. 장미연은 손가락으로 와인잔을 툭툭 두드리며 물었다. 그래. 오늘 법원에서 최종 합의가 끝났어. 이제 완전히 자유야. 강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럼. 장미연은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드디어 자유네. 이제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둘이서 마음껏 행복할 일만 남았어. 강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서연이 요구한 금액이 너무 컸어. 재산의 거의 절반을 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이, 뭐 어때? 돈이야 벌면 되는 거지. 장미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쓸어내렸다. 난 우리 민호 씨만 있으면 돼. 강민호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한 듯 웃었다. 그래,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러나 한 달 후, 강민호는 초조한 얼굴로 은행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계좌에 남아있던 돈이 사라지고 있었다. 장미연에게 빌려줬던 돈도 사업 투자 명목으로 넘겼던 금액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는 급하게 장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연아,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시크했다. 나 해외야. 뭐. 강민호의 손이 덜덜 떨렸다. 해외라고.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 민호 씨 몰랐구나. 나 이제 한국 떠나기로 했어. 그 순간 강민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너 설마 뭐, 당신 돈 다 털어먹고 도망가는 거냐고. 응, 맞아. 장미연의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뭐, 당신도 알잖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강민호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씩씩거렸다.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서연 씨한테 한 짓은 되고, 난 안 돼. 그녀는 쿡쿡 웃었다. 당신 진짜 한심해. 자기 부인 가족까지 버리고 겨우 날 믿었다고? 바보 아니야? 미연아, 제발.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나 지금 돈도 없고, 회사도. 아, 맞다. 당신 회사도 거의 끝났더라. 직원들 다 나가고, 투자금도 다 빠지고. 이제 남은 거 하나도 없지. 장미연은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알아, 민호 씨. 이게 바로 내가 벌 받는 순간이야.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강민호는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모든 게 무너졌다. 서연은 이미 떠났다. 재산도 반 이상 빼앗겼다. 장미연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았다. 강민호는 흐트러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텅 빈 사무실 안을 걸어 다녔다. 망할. 책상을 걷어차자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져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은행 계좌는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었던 해외 투자금도 장미연이 싹 빼돌린 상태였다. 그녀는 떠났다. 이럴 리가 없어, 미연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럴 리가 있었다. 사장님, 저희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문이 열리며 회계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급여 지급일인데 자금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강민호는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월급이 없다고? 예. 그나마 남아있던 돈도 이번 달 운영비로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대출을 더 받으면 되잖아. 어디든 알아봐.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이미 사장님 명의로 받은 대출이 상환 불가능 수준입니다.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장님 개인 채무도. 강민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대로 망할 순 없잖아. 직원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사장님, 솔직히 이제 끝입니다. 뭐, 이미 저희 핵심 직원들도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사장님, 이번에 그냥 손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만두라고? 네. 더 늦기 전에 정리하시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닥쳐. 강민호는 책상을 내리쳤다. 이 회사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등을 돌려? 직원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처음부터 이 회사는 사장님 혼자 만든 게 아니었죠. 사모님이 지원해 주셨고 그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 모든 걸 스스로 버리셨잖아요. 그 말에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꿈꿨던 새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서. 강민호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민호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얘졌다. 아니야. 난 사기친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런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죠. 강민호는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냉정했다. 그가 사업 자금으로 빼돌린 돈, 장미연과 함께 사용했던 투자금, 그리고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한 상태에서 고의로 자금을 돌린 기록까지 모든 게 수사망에 걸렸다. 서연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같은 시간 공항. 장미연은 선글라스를 끼고 여권을 꺼내 들었다. 드디어 한국을 떠나네. 이제 돈도 넉넉하고 새 인생 시작하면 되겠어. 그녀는 입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장미연 씨, 당신을 사기 및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장미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이미 계좌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강민호 씨의 자금을 불법으로 인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죠. 아니에요. 오해라고요.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 후에 밝혀지겠죠. 장미연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녀의 울부짖음이 공항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정된 결과였다. 강민호는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강민호,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강민호는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이게 그가 원했던 새 인생이었을까?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는 모든 걸 잃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래전 같았으면 이런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주방에서는 윤지와 지연이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언니,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 너 요리할 줄 알아? 그럼 요즘 엄마 도와서 연습했거든. 서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우리 지연이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응. 엄마 오늘 피곤할까 봐. 대신 간단한 거야. 볶음밥 정도. 그럼 엄마가 도와줄까? 지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야. 내가 해볼게. 윤지가 장난스럽게 말을 보탰다. 엄마, 오늘 저녁 조심해야겠어. 괜히 이상한 거 나오면. 언니,
서연은 웃으며 두 딸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다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알겠어. 엄마는 기대할게. 지현이 솜씨 한번 보자. 지현은 기분 좋게 씩 웃으며 주방으로 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지가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엄마, 요즘 많이 편해 보여.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 보여? 응. 전에는 엄마 표정이 항상 무거웠잖아. 뭔가 힘든 거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진짜 편해 보여. 서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 맞아.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그럼 잘 된 거네. 윤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엄마, 아빠 없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서연은 놀란 듯 윤지를 바라보았다. 윤지야, 뭐, 난 솔직한데. 윤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빠 있을 때는 항상 뭔가 불안했어.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았고, 괜히 눈치 봐야 할 때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엄마도 우리도 그냥 평온하잖아.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다. 맞아. 사실 엄마도 그래. 그치? 난 아빠가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해. 윤지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더 이상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즐겁게 지내. 서연은 딸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순간 주방에서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언니, 큰일 났어. 밥이 탔어. 윤지는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봐,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 진짜. 언니가 도와줘. 서연은 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피식 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의 배신도 없이 오직 그녀와 딸들의 행복만을 위해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기적처럼 아름답고 어떤 이야기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한서연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그녀. 분노와 상처 속에서 무너질 법도 했지만 그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더 나아진 삶을 찾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을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결국 그녀와 두 딸을 더 행복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강민호는 불륜과 욕심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장미연 역시 짧은 순간의 성공을 즐겼지만 결국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소중한 것들을 쉽게 내던졌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서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그녀 자신과 두 딸의 행복.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서연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우리도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만약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